트럼프 속내 폭로돼 한국이 벗겨먹는다. 생각. 트럼프 생각은 한국이 너무 자국한테 불이익을 준다 이런 생각으로 말한 것 같아요. 연합뉴스 기사고요. 트럼프 한이 미 벗겨먹는다 여겨 연 70조 원 내야 한다고 생각. 70조를? 우리나라 GDP가 1000조인데 7%를 달라고? 보죠. 매티스 전 국방 측근 신간서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가능한지 계속 물어. 이거 언제 거야? 왜 매티스가 아직도 있어? 아직 전 국방장관? 오케이. 신간서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가능한지 계속 물어. 신간선이 뭐야? 무슨 책을 냈나 보죠? 그래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 무방비로 헛질러 612 트럼프 발표 통해하라. 틸러슨 사전회의에서 트럼프가 보기엔 한국이 최악이라고 언급. 이분이 매티스죠. 왼쪽. 이분이 펜스. 작년 4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듣는 펜스 부통령과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 왜 굳이 오른쪽 왼쪽을 썼지? 왼쪽 오른쪽 쓰면 더 편한데. 어쨌든 상당히 분석. 쏘롱.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 연설문 비서관이었던 가이 스노드그래스는 29일 공개된 신간 선을 지키며 매티스 장관 당시 트럼프 펜타곤의 내부에서 이러한 비사들을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스타일을 여실히 보여줄 뿐 아니라 동맹의 문제도 돈의 관점에서만 접근, 전통적 우방의 혈맹의 가치를 깎아내려온 트럼프 대통령의 근본적 인식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누구나 알고 있지 않나요? 장사꾼이라고?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한때 연간 600억 달러라는 숫자까지 거론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에 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미국 측에서 거론했던 얘기가 나왔던 50억 달러에 비해서도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 책과 관련 매티스 전 장관 측은 공식 발간 전 발췌록 내용이 소개됐을 당시인 지난 23일 매티스 전 장관은 이 책을 읽지 않았고 읽을 계획도 없다며 스노드그래스는 일부 회의에 참석해 기록하긴 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하급 실무자였다고 비판했다. 다만 책에 나온 내용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뭐든 돈 되면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 미국 벽 벗겨먹어 괴물이라는 표현도 주한미군 연간 600억 달러 내면 괜찮은 거래. 저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동맹국가 해외 주둔 미군에 드는 비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평하는 것을 넘어 비공개로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외교안보팀에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근데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굳이 주한 미군을, 그러니까 지금 나라 안도 다스리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해외에다가 지금 자기네들 경찰을 파견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자체는 이제 굳이 우리가 빨대 안 걷고 그냥 물론 중요 지역, 석유나 이런 쪽 중요 지역만 빼고는 굳이 여기 놔둬도 되냐 이런 생각이 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쇼어링 때리면 되니까. 저도 그게 일리가 없는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괜히 그러니까 영향력을 돈으로 사는 거거든요. 영향력 버리고 돈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 느낌인데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 코스트 앤 베너핏을 따졌을 때 굳이 주둔 미군을 내보내가지고 돈 쓰고 뭐 하는 것보다는 얘네한테 그나마 이렇게 분담금 얻어서 유지하면 모를까. 그거 아니면 철군하는 게 맞는 거죠. 한국, 일본, 독일 등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할 수 있을지는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 허버트 맥스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질문했다는 것이다. 이에 미 외교안보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과 해외 주둔 미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2017년 7월 중순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브리핑 전략을 짜는 회의에서 틸러슨 전 근데 이게 왜 이걸 알아야 되나? 옛날 기사인데 모르겠네요. 브리핑 전략을 짜는 회의에서 틸러슨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계를 평가하는 12개 경제적 효용성 척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하면서 그 기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엔 한국이 최악이다라고 말했다고 스노드그래스는 전했다. 2017년 7월 20일에 열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국방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독일 등
주 동맹에 불만을 쏟아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연결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이랑 어떻게 보면 친북 지금 스탠스를 구사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북한 정상국가로 끌어내고 북한이랑 한국이랑 이제 교류시키고 맺어버리게 되면은 여기 주둔미군 갖다 놓을 필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판단을 갖게 되면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면은 이런 분에서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라인에서 보면 트럼프 생각이 이때 이때였든 지금이든 선상 그러니까 상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무역 협정은 범죄나 마찬가지라며 일본과 범죄나 마찬가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일본과 한국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호통을 치며 이것은 여러 해에 걸쳐 만들어진 하나의 큰 괴물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 독일, 한국, 우리 동맹은 어느 누구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표시하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를 심하게 이용해온 나라, a major abuser라며 중국과 한국은 여기저기서 우리를 벗겨먹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스노드가 쓴었다. 이러면서 슬라이드를 보며 와 저기에 우리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네 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그 직후 이날은 그 직후 티러스 전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멍청이라고 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던 바로 그 회의다. 이듬해 1월 두 번째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의 대가로 미국이 뭘 챙겼는지를 집요하게 따졌다고 한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찰이잖아요. 주한미군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어셔거든요. 경비를 서준 거잖아요. 경비를 서주는데 우리가 돈을 받아야죠, 당연히. 트럼프 측에서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안 받고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이 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해외 주둔 미군은 안보를 지키는 이불 같은 역할을 한다며 매티스 전 장관의 설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손해를 보는 거래라고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해 1년에 600억 달러를 낸다면 괜찮은 거래인 거지 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느낌이에요. 약간 멀티에다가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스타크래프트 설명할게요. 우리 본진 있어요. 우리 본진 있고 멀티를 하나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한국이 먹은 멀티예요. 근데 거기다가 벙커를 지어준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벙커며 포토며 막 아니면은 이제 우리 병력 뭐 드라군이든지 뭐 하여튼 보내가지고 걔네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돈으로 거기다 계속 포토를 지어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적어도 뭐 포토를 못 빼면은 거기 지키고 있는 질럿이나 드라군이라도 빼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다 굳이 쓸데없이 우리 군대에 갖다 놔?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만큼 3대3 뭐 이렇게 팀플 할 때는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미 훈련 중단 트럼프 발표 보고 알아 무방비로 혀찔려. 스노드그래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회고했다. 무방비로 꼼짝없이 당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워게임이 중단됐다고 국방부에 알린 방식이었다며 백악관으로부터 아무런 사전 고지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최근에 매티스 전 장관도 사전에 몰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 훈련 중단 선언이 실제로 무엇을 의심하는지 아무도 몰랐다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 연단에서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닌지 의심했다고 책에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 후 백악관은 한미연합 훈련 중단 선언을 납치자들의 돈을 절약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하길 원했다고 스노드그래스는 주장했다. 그 이후 매티스 전 장관은 대규모 그룹 회의에서 고위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부처 차원에서 차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심시켰다. 그는 당면 과제들에 대한 초점을 유지하길 원하면서 방위에 계속 집중하라. 미디어에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북미 정상회담이 방해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신중하게 하라는 말을 남기고 회의장을 떠났다고 한다. 아 이런 지역적인 것을 내가 알아야 되나 지금? 다 읽었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북미 정상회담 이틀 뒤인 6월 14일 매티스 전 장관은 오노데라 이스노리 당시 일본 방위상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상황을 수습해 놨었다.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 마찬가지로 허를 찌른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매티스 전 장관에게 어떤 훈련이 중단된지 물었고 이에 대해 매티스 전 장관은 우리는 정확히 어떤 것들을 중단시킬지 결정하기 위해 여전히 작업하고 있다며 미일 훈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상황에 대해 매티스 전 장관도 사실 걱정하고 있었다고 스노드그래스는 전했다.
데이나 화이트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우주군 창설 등과 관련해 꼼짝없이 당했다는 보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 측은 소개했다. 2017년 유엔 총회 연설 녹화면 초안에는 없었다. 일단 도처적 언행으로 국방부 당혹. 저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서도 도처적 언행으로 자주 국방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2017년 9월 유엔 총회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과격한 표현으로 북한을 제약한 것이 그 사례다. 스노드그레드는 백악관으로부터 받은 연설문 초안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다며 마지막 순간에 도발적 어휘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는 저서에서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매티스 전 장관 주변 참모진은 양갈래 기류를 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핵무기 포기를 국제사회 편입에 핵무기 포기 및 국제사회 편입을 설득해낼지도 모른다는 쪽과 이번 정상회담이 헛걸음이 될 것이라는 쪽으로 갈려드는 것이다. 회의적인 쪽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회담을 가장 핵 지위 강화를 지속해나가기 위해 큰 승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절박함을 갖고 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협상의 지렛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는 것이다. 스노드그레스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행정부 내에서 큰 전략적 구상의 일부가 아니었다며 따라서 그의 행동들은 애누리를 갖고 볼 필요가 있었다고도 했다. 스노드그레스는 지난해 6월 한국을 방문, 미군의 제7공군 본부에 머물렀다면서 당시 장교들과의 대화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준비태세와 공동작전 역량을 급속히 약화시킬 것이라는 의구심을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또 한국 내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시 등 한반도 주둔 미군의 계획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했나 보죠. 근데 이게 맞아요. 하급 실무자였다고. 하급 실무자에서 해서 자기가 아는 거 다 쓴 것 같아요. 그냥 책 팔아먹으려고.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왜냐면은 뭐 굳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비화 막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써가지고 약간 책 팔아먹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나온 것 같고 내용들은 뭐 그냥 일각에서도 많이 제기됐던 내용들, 기사 읽었을 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냥 본인이 직접 들었던 거를 토대로 썼기 때문에 뭐 다이어리 같은 느낌으로 쓴 것 같다. 그냥 그런 느낌이 가장 강하네요. 여기까지 읽도록 하죠. 그냥 대선에 앞서서 그냥 한번 내본 것 같아요. 그 타이밍 맞춰서. 트럼프 한일 미 벗겨먹는다 여겨 연체 10조 원을 내야 된다고 생각. 여기까지 읽도록 할게요.